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북한이 계속 쏘는데요. 어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가 됐네요. 강명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아유, 요즘에 이렇게 많이 쏘는데 어제는 또 엄청난 거 성공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발표했대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2,000km 이상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하고 달리 우리 비행기처럼 엔진을 사용해서 자유 비행하는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각도를 예. 구리면서 각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자유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발동기처럼. 이거 엔진처럼. 요격하기가 저 쉽지 않죠, 이거. 이건 낮추 뜨는 데다가 변칙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아래 우로 팔자형으로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순항 미사일은 미국도 순항 미사일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잖아요. 네. 이 미사일이 이라크 전쟁할 때 보면 낮추 날아가기 때문에 네. 뭐 산 지형을 피해가면서 낮추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게 한 400km, 500km, 350km 이런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어제는 김정은이 장관 하에서 2,000km 발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 발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개발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면서 순항 미사일인데 여기에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어제 북한이 밝혔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2,000km면 일본까지 타격이 그냥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대체로 일본에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칠함대 순항도 그 일본 항에 기항하고 있는 게 일본 칠함대 네. 무슨 항공모함이죠? 항상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마나시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서 대체로 이제 군수 물자들이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상당히 지금 아마 중요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일본에서 떠나면, 네. 출항하면 그때 바로 타격하겠다는 그걸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고 재원까지 예. 밝힌 걸 봐서는 이제 완벽하게 일본까지도 순항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그것도 전술 핵무기를 탑재해서. 네. 그럼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너희가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전쟁이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고 4,500km 괌이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모두 타격할 수 있는 타격권 내에 들어가 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고 봐야 되죠. 이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계속 쏴대는 목적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 뭡니까? 이제는 핵보유국, 자기네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 여러 가지 종류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다종류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를 다 탑재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다 이제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절대 핵은 포기 안 하고, 대신 우리한테 미국이나 한국에 핵무기를 인정하라는 거죠. 핵보유국으로. 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상은 그 전에는 협상을 잃지 안 하겠다. 그래서 대화할 의지를 느끼지 못한다. 왜? 핵무기 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한 핵협상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핵군축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핵군축 협상에는 나올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핵무기 폐기에는 나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비핵화 회담에는 나오지 않겠다. 우리를 핵무기로 인정하고 대등하게 미국과 우리 그리고 이 7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처럼 대등한 위치에서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회담을 하더라도 핵무기 철폐는 안 하겠다는 거죠. 군축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10% 저 핵무기 없애면 우리도 10% 없애고 이런 군축 회담에 응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군축, 핵 군축. 그러면 이제 파이가 응하겠지만 파이가 전면적인 핵폐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이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커졌는데 그러면은 군축에는 돈을 엄청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축회담을 그러니까 하면은. 말이 군축이지 그냥 군축이라는 말 나오고 거기 회담에 나가는 순간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군축 회담에서도 이게 밀고 당기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노리는 건 핵 군축까지 안 하겠다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도 핵 군축하고 전 세계가 지금 핵무기 감소 축으로 감쇄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없애는 쪽으로. 네. 그 줄이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만드는 쪽으로 나가고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노리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군축이라는 말을 앞세우지만 이 군축 협상에 미국이 응하는 순간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된다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한 발을 가지고 있던 10발을 가지고 있던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네. 우리 그러면 국가 안보에는 북한이 한 발을 가지고 있던 2발을 가지고 있던 한 발만 맞아도 한반도는 끝나기 때문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서울에 한 방 떨어지면 이거 경제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아니, 기업 다 떠나지. 알려진 거는 뭐 망하는 거죠. 알려진 거는 뭐 최소 60발 이상 가지고 있다는데 북한이. 지금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네. 약 100여 정도. 미국도 아유. 지금 100여 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보당. 야, 그러니까 100여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플루토늄만 생산하고 농축 우라늄 생산한 것만 그것만 계산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항상 94년도부터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북한은 이미 동구권 나라들이 무너질 때 거기서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을 많이 수입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변 핵단지에서 나오는 우라늄이나 농축 플루토늄 그 연료병 가지고는 이걸로만 자꾸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렇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수백 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남겨줬는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에 많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건 이미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93년도 원자력 IAEA 국제원자력기구 성원들 용변에서 쫓아버릴 때 이미 북한은 플루토늄하고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럼 그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추출했냐? 원자력 용변에서 이걸 수입한 걸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용변에서 뽑아낸 플루토늄 핵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게 위장 전술에 깃발 전술이라고 하는데 깃발 작전, 가짜 작전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용변 핵단지에서 나오는 우라늄은 내 거랑 되질 않아요. 그게 극간에다 오메가로 시험로 하나 있었고 중수로. 그다음에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뽑는 플루토늄 가지고는 1년에 한 개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 가지고. 그리고 북한이 오메가와트 원자를 가지고 있는 8,000개 핵연료병 그때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거 다 해도 몇 킬로 안 나오기 때문에 북한이 60기도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가져간 것도 다 위장 전술이라는 게 그거 보여주고 우리 미국한테 그때 8,000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원심 분리기.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의 과학자들 연구가들 북한이 초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용변 핵단지에 초청해서 8,000개를 보여줬잖아요. 그때 원심 분리기.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원심 분리기 가지고 싶은 아니라 농축 우라늄 하고 있다는 걸 하면서도 북한에서 생산하는 농축 우라늄보다 러시아나 이런 데서 동구권 나라들 벨라루스 같은데 이런 동구권 나라들에서 가져온 우라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농축 우라늄이. 이걸로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 지금 그래서 지금 60개에서 100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만 생산된 건 안 됩니다. 그런데 100기나 60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미국한테는 그게 뭐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한 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가 안 되면 항상 북한의 핵위협에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짓밟힐 수밖에. 자, 그럼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핵군축 협상에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미국한테. 그러면 이제 핵보유국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이 진짜 요구하는 거는? 진짜 요구하는 건 핵군축 협상에 바로 그런데 핵군축 협상에 미국이 요구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보유국 잠깐만요. 핵보유국 인정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북한을 겁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누굴 근데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게 미국의 해구산에 그냥 꽁꽁 묶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고 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던 뭐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서겠다는데 핵 보유국으로만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풀리지도 않고 뭐 미국은 뭐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지금도 미국이 전략이 뭐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정치적 협상, 외교적 협상 뭐 그냥 뭐 미사일 그냥 수십 발 쏴대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다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건 뭐 자기네 그냥 정치적 외교적 하던 뭐 말만 되풀이하고 뭐 가지던 말던 이미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게 우리인데 일본도 뭐 그렇게 크게 일본의 미국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요격할 수 있으니까 일본까지 날아오니까. 미국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병참 기지로 미군의 가장 전략 기지로 우리보다도 미국 전략 기지로 문재인 때 다 옮겼다는 거 우리 이 박사님이랑 방송했잖아요. 네. 다 이 뭐 방어선도 일본 경계 해양 저 바다 태평양 일본 해안선 경계로 이전했다는 거 이미 발표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시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미국을 설득시켜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해구산을 펼지 안 펼지 어떻게 합니까? 남을 믿고 어떻게 자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깁니까? 미국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해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고 북한의 핵을 이제는 인정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정 안 하던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1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못한다면 이미 인정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북한이 100개 가지면 우리도 100개를 만들어서 가지든지 미국의 전술 전략 핵무기 1000여 개를 배치하든지 해가지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개시켜 놓고 북한하고 군축을 하던 핵협상을 하던 해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상황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밀려났잖아요. 한쪽으로. 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만 외치는 것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다. 핵무장하는 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핵무장을 안 시키는 원인이 저는 딱 한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국방에서 우리가 지금 국방 4위 아닙니까? 네. 지금 5위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만드는 정교한 이 비행기나 자주포나 그다음에 이 탱크 전차나 이거 다 보세요 지금. 네. 지금 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했는데 이번에 절실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네. 자, 그런데 그다 핵무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가는데 자주국방을 북한이 미국이 해주지 않겠다거나 두려워하는 건 결코 아닌데 만에 하나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죠. 네. 우리나라가 계속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면서 보수파 조건으로 가면 핵무장해도 괜찮은데 이게 뭐 맨날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10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절실히 나타났지만 자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북도 핵무기 가지고 남한도 핵무기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같은 인간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도대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냐고. 참. 미국이 지금 그래서 핵무장을 시키지 않는 게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 나오는 그럼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명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네. 미국이 우리를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예, 정권이 문재인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방 다 없애버리고 북한하고 합하고 9.19 했던 게 북한하고 합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거 상당히 위험했다는데 지금 모든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 보면 네.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전술 핵무기를 반입해야 됩니다.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반입해 놓고 북한을 핵무기를 인정해 주고 협상으로 들어가야죠. 네. 남북 관계를 하든 뭘 하든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던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못 쏘죠. 예. 다 같이 죽자는 건데 네. 이 핵이라는 걸 한 방만 터지게 되면 북한에 전멸하는데 제가 봐선 김정은이가 젊은 놈이 뭐 기쁨저 데리고 맨날 나가서 술이나 먹고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잠적해가지고 원산 지역에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원산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 10월 6일 날. 네네. 근데 기쁨저랑 같이 가고 자기네 주위나 뭐 이런 자기 가족 예쁜 딸도 있고 저도 이제 어린 딸이 있지만 네. 그 딸들이 있는 상황에서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시 김정은이가 한반도 있었을 때 우리에게 전술 핵무기 한 방이라도 쓰던 아니면 공격 우리나라를 먼저 대한민국을 침략했다가 망하는 날에는 김정은이 그때 숨을 곳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중국이 받아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안 받아줍니다. 못 받아줘요. 한반도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 하에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네. 못 받아주죠. 저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뛰어도 못 받습니다. 왜 침략자이기 때문에 전범자로 되지 않습니까? 전범자.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함부로 하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한반도에 핵이 없고 우리 한국에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계속 위협하게 되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핵 위협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그러나 우리가 전술 핵무기라도 갖다 놓게 된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벗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전술핵을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미국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설득시켜서. 설득시켜서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보수 정권이 한 번 더 정권 잡으면 핵무기 보유도 가능하죠. 그때는. 네. 미국이 인정해 줍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핵무장 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 거기다 동달아서 핵무장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죽을 때까지 핵무장 못합니다. 미국이 그건 절대 인정 안 해주죠. 네. 왜? 일본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핵무기 인정 못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다르지. 우리 한국은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에서도 이제는 핵무장 시킬 때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중국에 대한 압박, 북한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 여론 내에서도 네. 지금 핵무장 해야 된다는 게 자체 핵무장 해야 된다는 게 지금 70% 나옵니다. 네, 여론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70% 나왔습니다. 70% 네. 최고로 높았던 게 금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 그 미국이 전술 핵무기 한반도에 배치하겠냐 물어보니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한국이 물어보라. 한국이 요구하면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네, 이럴 때 김정은이가 하나 노리는 건 완벽한 전쟁 준비 다 갖춰놓고 네. 지금 뭐 전쟁 준비 싹 다 갖춰놨거든요,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비상물자, 식량, 의약품까지 몽땅 갖춰놓기 시작하고 이제 한두 달이면 다 끝났을 겁니다, 벌써. 네. 끝내놓고 북지전 도발하게 되면 우리가 전면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원점 타격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절대. 핵이 있기 때문에 못하죠. 아니 못하죠, 그러면. 핵 한 방 맞으면 끝이니까. 산사판 다 끝나버리는 거죠. 북한은 아마 그걸 믿고 지금 국지전 하려고 하는데 그 국지전이 바로 소의 오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해에서는 할 데가 없어요. 국지전 볼 때가. 그러면 소의 오도인데 소의 오도 섬 오도 중에서 섬 5개 중에서 한두 개를 탈환하는 작전 준비는 여러 번 훈련을 했거든요. 저 북한이. 공기부양정 수십 대를 갖다 놓은 거 보세요. 지금 서해다. 예. 참, 예. 그러니까 우리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치권이 이렇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나 보면 이 사람들은 뭐 김정은의 이중대가 아니라 완전히 뭐 김정은 대변인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뭐 한미일 지금 그래도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 자산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병참기지 역할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인데 그 일본하고 한미일 북한의 핵에 맞서서 미사일에 맞서 대응 훈련을 한 것을 지금
친일이라고 이재명이가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 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나는 등거리 거죠. 엇싸가죠. 등거리 엇싸게. 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참. 네. 한심하죠. 한심. 네, 한심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단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태를 알지 못하면 고종 때처럼 이제 나라 넘어갑니다. 그때 일본에 넘어갔지만 이제 북한에 넘어갑니다. 네,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입니다. 네, 강명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우신조로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이런 거 결기 있게 5년 임기 마지막 한 2년은요 사실상 힘이 빠져서 이런 일 못 저지르거든요. 임기 초에 지금 힘이 한참 있을 때 지금 힘이 있는데도 이재명 같은 놈이 저러고 나오는데요. 전술핵 무기부터 차근차근 일단 전술핵 무기 갖다 놓고 미국의 핵을 갖다 놓고 그럼 이제 북한이 핵 가지고 뭐 핵보유국이 되든 뭐든 쏘질 못하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 자체 핵무장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강 교수가 지적했지만 좌파 정권이 갈까봐 두려워서 한국의 핵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건데 서방 국가에서 그 당연하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진보 이런 건 it's okay. 그러나 문재인, 이재명 같은 이런 좌파들이 들어서면 위험하지. 이재명이 지금 하는 얘기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막으려면 부정선거 못하게 해야 돼요. 다 길은 그거 하나라니까. 부정선거 또 저지릅니다. 쟤네들은. 그러면 이재명 같은 애들이 돼요. 또. 그것만 막으면 참 답답하네 진짜. 왜 그거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뭐 진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이름 대기 싫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되면은 뭐 인정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재명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한 번 더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부정선거만 막으면 돼요. 그러면 될 수가 없고요. 부정선거만 막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절대 못 돼요. 근데 부정선거는 된다니까. 나 미치겠네. 그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수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이. 나라를 구하는 결기가 있어야죠. 혼란이 올까봐. 아니, 부정선거로 나라 먹는 이상 혼란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막아야지. 아이고. 비겁한 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게 참. 수사하면 끝납니다.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뮤지컬 북송선인데요. 만경봉호 사건 아시죠?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드라마 빠찡꼬보다 더 재밌은 뮤지컬입니다. 북송송 역사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10월 14일 금요일부터 3시 7시 반 토요일 일요일 3시 7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뮤지컬 공연 아주 음악과 함께 스토리가 워낙 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장소는 용산 아트홀입니다. 용산구청 있죠? 이태원 입구인가요? 용산 구청에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회 여기 갑니다. 로비에서 저하고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는 뮤지컬 북송선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시죠. 흥미진진합니다.